지난 21일 현지 시간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그동안 총 4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차츰 늘어났다. 지난 2017년 11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최대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에 원티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란 사거리가 1000km에서 300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여기에 더해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음속의 5배 즉 시속 6100km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속도를 내는 무기다. 극초음속 무기는 극초음속 비행체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두 종류로 분류된다. 우선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이클,는 탄도미사일의 추진력을 이용해 높이 상승했다가 이후 활공하면서 비행하게 된다. 이때 비행체의 속도는 발사체인 탄도미사일의 능력에 따라 마하 20, 즉 시속 약 24,0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비행체의 개발 및 보유가 가능해졌다. 지난 21일 현지 시간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그동안 총 4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차츰 늘어났다. 지난 2017년 11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최대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에 원티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란 사거리가 1000km에서 300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여기에 더해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음속의 5배 즉 시속 6100km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속도를 내는 무기다. 극초음속 무기는 극초음속 비행체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두 종류로 분류된다. 우선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이클,는 탄도미사일의 추진력을 이용해 높이 상승했다가 이후 활공하면서 비행하게 된다. 이때 비행체의 속도는 발사체인 탄도미사일의 능력에 따라 마하 20, 즉 시속 약 24,0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 1등 온라인 과회, 설탭. 현재 우리 군은 초음속 미사일 즉 음속보다 매우 빠른 속도를 가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빠른 시기에 전력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군은 미래전에 대비해 향후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의 전력화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다양한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소요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이란 자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2000년대 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반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극초음속 비행체는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1000km 이상으로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우리 군이 보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족쇄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보유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는 2018년부터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극초음속 비행체를 내장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우리 군이 개발해 보유할 경우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이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숙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 및 해양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북한과 같이 고각 발사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사일의 성능을 제대로 확인 및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비행체의 향후 개발을 위해서는 시험 발사 장소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군이 미국, 중국,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1, 잠수안발사탄도미사일 SLBM-과 함께 3대 해구산 전력으로 손꼽히는 공중발사순항미사일 ALCM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군은 이들 최첨단 전략미사일 무기를 2026년 실전 배치할 차세대 전투기 KF-X에 장착할 계획이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KF-X에 장착할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애드 등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극초음속 유도탄의 속도는 기존의 초음속 유도탄 마하 2.5보다 2배 이상 빠른 마하 5에 이른다. 서울 상공에서 250km 떨어진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되는 기준은 최소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야 적용된다. 극초음속 유도탄이 개발되면 미중러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이 된다. 군에서 마하 5 속도에 이르는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나선 것은 전략무기 개발에 나선 북한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차원과 함께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개발 움직임이 활발한 데 따른 맞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6년 마하 12 속도를 자랑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펑-17을 이미 개발해 지난해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였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기술은 2017년 순항미사일인 지르콘에 이어 2018년 공대지 미사일인 킨짤, 2019년 ICBM인 아반가르드에 각각 적용시켰다.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미국은 극초음속 무인기 X-51A 시험을 통해 미사일에도 극초음속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기술적으로 핵탄두 장착까지 가능한 ALCM 개발에 들어갔다. 미국의 ALCM은 장거리 전략폭격기 B-50이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에 장착된 순항미사일이다. 국내 자체 기술로 ALCM 개발이 성공하면 유사시 미국의 해구산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군의 전쟁 억제력 태세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2월 32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초음속 공대함유도탄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초음속 공대함유도탄의 속도는 마하 2.5로 사거리는 250km다. 탄두는 3,000파운드를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F-35 전투기를 위해 개발된 스텔스 미사일 JSM, 즉 합동타격 미사일은 F-35 전투기를 위해 개발된 스텔스 미사일이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방위산업체인 콩스버그 그룹이 만든 JSM은 공대함 및 공대지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미사일로, 특히 F-35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서 운용이 가능한 유일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제4세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잘 알려진 JSM은 콩스버그 그룹이 만든 NSM, 네이블 스트라이크 미사일, 대한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개발국인 노르웨이를 포함해 미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독일이 사용 중이다. 최대 사거리가 185km 이상으로 알려진 NSM은 지난 2018년 미 해군의 초수평선 무기체계로 선정되어 전세계 해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후보로는 대한미사일의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미 보잉사의 하푼과 차세대 대한미사일로 유명한 미 로키드 마틴사의 엘라즘 LRASM이 있었다. 사실상 쟁쟁한 미국산 대한미사일들을 제치고 채택된 것이었다. NSM 역시 만만치 않은 성능을 자랑한다. NSM은 관성항법, 위성항법, 지형 대응 유도, 적외선 영상, 표적 데이터베이스 등의 5가지 유도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NSM은 대함 공격뿐만 아니라 연안에 위치한 지상 표적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비록 미사일 속도는 초아음속이지만 적 함정의 대한미사일 요격체계인 CIWS, 즉 근접방어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고기동 비행 능력을 자랑한다. 이러한 NSM을 기반으로 개발된 JSM은 지난 2008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었다. 2012년에는 노르웨이와 미 정부가 F-35 스텔스 전투기에 JSM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탄생된 JSM은 미사일 자체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미사일 자체의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시켰다. 특히 탄소섬유 등 고성능 보강섬유를 활용한 복합 재료를 미사일 제작에 사용하였으며 외형도 레이더 반사 면적을 대폭 감소시킨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또한 공군용 F-35 전투기인 F-35A와 항공모함용 F-35 전투기인 F-35C 위 내부 무장창에 장착할 수 있도록 미사일의 크기를 컴팩트하게 줄였다. JSM의 길이는 대략 4m이고 무게는 400kg 정도이다. 다른 대함 미사일에 비해 크기와 무게는 작지만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가 하이하이-로우 비행 패턴으로 발사했을 경우 최대 사거리는 5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F-35A와 F-35C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최대 2발을 장착할 수 있는 JSM은 양방향 데이터 링크 체계를 도입해 미사일 발사 후에도 변화된 전장 상황을 고려해 애초 설정된 목표물 외에 긴급하게 다른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다양한 시험 발사를 진행 중인 JSM은 2021년 초기 작전 운용 능력을 획득할 예정이다. 우리와 같이 F-35A 전투기를 운용 중인 일본은 지난 2019년 3월 JSM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국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일본에 대항해 향후 도입될 20대의 F-35A 전투기에는 JSM을 반드시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